1조 9천억 원. 작년 한 해 우리 세금이 아니고요. 기업 한 곳이 단 한 번의 계약으로 따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기업,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름조차 생소했던 신규 상장사였다는. 반갑습니다. 지구용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면 한숨만 나오시죠? 삼성전자 언제 오르냐? 국장은 답이 없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돈이 울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K바이오입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 가보셨나요? 바이오는 사기다, 임상 실패하면 끝 아니냐 같은 불신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 바이오 거품 꺼질 때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가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는 끝났다고 말할 때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들, 그러니까 화이자나 일라이릴리 같은 빅파마들이 한국에 돈보따리를 싸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천억 원 단위로요. 도대체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본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수치와 숨겨진 뒷이야기 전부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팩트부터 체크하고 가죠. 겉으로 보기엔 지금 바이오 시장 여전히 조용해 보입니다. 내 주변에 바이오로 돈 벌었다는 사람 없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숫자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알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상장하고 딱 3개월 만에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725%입니다. 옆 동네 에임드바이오도 445%나 올랐어요. 그거 그냥 작전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장하기도 전에 이미 세계적인 제약사에 조단위 기술 수출을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오른 걸까요? 단순히 기대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꿈을 먹고 삽니다 라고 외치는 회사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어요. 대신 진짜 기술이 있고 수주가 찍히는 회사들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요, 바이오 비중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코스닥이 오르려면 바이오가 가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걸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브가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시가총액 높은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들이 이 회사는 기술이 진짜네 하고 직접 골라서 담는다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한화 같은 큰 손들이 지금 바이오 쇼핑에 나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한국인가?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제약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부품주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바이오가 딱 그 시점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공장의 변화입니다. 셀트리온 뉴스 보셨나요? 최근에 3개월 만에 누적 수주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네 약을 한국에서 만들어달라고 줄을 서고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미국이 중국 공장 쓰지 마!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그 거대한 물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술력 있고 믿을 수 있는 한국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CDMO라고 합니다. 위탁 개발 생산이죠. 쉽게 말해 바이오계의 TSMC가 되겠다는 겁니다.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덜러로 돈을 버는 우리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타겟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흔한 감기약 만드는 게 돈이 안 됩니다. 600조 원 규모로 커지고 있는 희귀질환 시장이 진짜입니다. 희귀질환 약은 환자 수가 적어요. 그럼 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약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먹을 때 수억 원씩 하는 약들도 있어요. 독점권도 보장해주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을 뚫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흉합입니다. 최근에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립선 암 치료제 시장이 40조 원까지 커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셀비온이나 퓨처킴 같은 회사들이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 같은 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결과는요? 기존 글로벌 제약사 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K바이오는 이제 꿈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적과 데이터를 파는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2000년대 초반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글로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 마입과 배당에 800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10배 올랐죠.
투자자들은 역시 애플이다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에 하는 행동이 이와 비슷합니다. 일라이릴리가 한국에 7,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로슈도 7,100억 원을 들고 왔죠. 이들이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특히 송도 같은 곳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걸 계산기 두드려보고 확인한 겁니다. 과거 2015년쯤 바이오 열풍이 불었을 땐 기대감 100%였습니다. 뉴스 하나의 상한가 가고 공시 하나의 하한가 같죠.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자본의 확인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할게, 너희 기술 진짜야 라고 빅파마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당장 사야겠다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바이오는 여전히 모 아니면 도인 시장입니다. 제가 아까 옥석 가리기라고 말씀드렸죠? ETF가 나온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은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액티브 ETF 매니저들은 냉정합니다. 임상 결과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던져버려요. 예전처럼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는 전략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기술 이전, 애로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기술 좋아요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까다로운 글로벌 빅파마가 돈을 지불하고 그 기술을 사갔는지가 유일한 증명서입니다. 에임드바이오나 알지노믹스가 왜 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째, 현금 흐름이 찍히는가입니다. 신약 개발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매출 없이 투자만 받는 회사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무너집니다. 반면 셀트리온이나 ST팜처럼 CMO 수주로 실제 덜러를 벌어들이는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K바이오는 바이오 겨울을 지나 진짜 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봄꽃은 모든 나무에서 피지 않습니다. 준비된 나무, 즉 진짜 기술력이 있는 나무만 꽃을 피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바이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